자, 실전 1회 사회문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시효제도예요. 자, 일단 시효라는 게 뭐니 얘들아? 선생님 사전적 의미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을 시효라고 한대요. 그쵸? 그럼 우리가 민법에 있어서 시효제도,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그러한 시효제도와 관련된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그걸 존중해서 그래 그거에도 이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죠.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이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시효제도를 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법적인 안정성, 그다음 두 번째는 증거 보존의 곤란입니다. 그쵸? 그럼 첫 번째 법적 안정성. 진정한 권리관계가 맞지 않는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차가 된다면, 이제 고차가라는 거는 계속 현상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안전성을 근거로 해서 시효제도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보존의 곤란. 즉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될 수 있는데, 자, 이 괄호 부분.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증거 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효제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이 문단에서는 자, 우리 민법은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시효제도의 종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보지 않고도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반대로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에 따라 이제 두 개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시효제도의 종류, 시효제도를 하는 이유, 목적과 그 다음 뒤에서는 시효제도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시효제도라는 건 이런 제도인데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고 시효제도의 종류 두 가지. 그쵸? 그걸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다. 법이라는 건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라는 게 뭔지 이제 보면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사실상의 관계를 사실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권리관계는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 관계를 권리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꼭 그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제 부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긋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게 원래는 이제 법의 역할이라는 거야. 당연한 소리죠. 그쵸? 이게 법이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민법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너무 이제 기간이 너무 지속돼. 그러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게 일반 법의 역할인 건데 만약에 너무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사실관계도 나름대로 존중해줘서 권리관계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보는 제도가 이제 바로 뭐래요? 시효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법상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시효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발주한 공사를 을이 완료한 상황에서 을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을이 갑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또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그 돈을 받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시효제도에 따라 을은 사법상 권리가 소멸하여 갑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시효제도의 예인 겁니다. 그쵸? 위에서 이 예라는 거는 이런 부합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의 예로 시효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시효제도의 구체적인 예를 밑에서 보여주는 거야. 을의 관점에서 시효제도는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면 을의 관점에서는 법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시효제도를 이제 이 1문단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문단 가볼게요. 먼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구성원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식하게 돼버려요. 이를 기초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와 법질서를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거래안전 및 법적 안전성은 위협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그거를 잡아두고 있다면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법적 안정성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차가 되면은 그게 이제 변화 없이 굳어지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효제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 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자, 권리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법률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그 권리 행사를 조력할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법조차도 그 권리 행사를 도와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효제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 어느 법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함으로써 이 말하는 자의 어떠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죠. 법률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그 권리 행사를 조력할 필요성을 적다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금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시효제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 법적 안정성을 이제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어요. 3문단. 그리고 증거보존의 곤란도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될 수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진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흩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현재의 사실관계 외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거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효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 증거보존의 곤란 때문이다. 그쵸? 지금 선생님이 술술술 읽혀지는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좀 말이 빠르죠? 요즘 막 랩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막 누가 막 따로 개인적으로 막 연락이 와. 이걸 내 걸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막 댓글을 남겨. 랩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선생님 다 차단시키고 있어. 그런 정보들은. 네, 어쨌든 네. 아니 우리 시아버님도 가끔 동영상을 보세요. 이제 신랑이 이거를 알려준 거야. 네, 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아무튼 내 거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들어와서 보시더라고. 근데 가끔 이제 막 흐뭇하게 보시기도 하고 너는 과학 선생님이니 사회 선생님이니 뭐 무슨 국어 선생님이니 물어보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공부한다고. 네.
이 며느리가 돈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선생님보다 너네가 더 대단하다. 학생인 신분에서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나야 뭐 월급이라도 받고 이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 너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니까 네 억울해도 우리 파이팅 합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다 말했어요. 자 4문단 갈게요. 우리 민법은 시효제도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 시효제도의 종류예요. 그래서 맨 처음 취득시효부터 4문단에서 말해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보지 않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의 그의 권리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대요.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여기서의 그는 누구인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는 아닌 거예요. 그쵸? 요 구분해야 돼. 그치? 여기서의 그의 권리의 그는 진정한 권리자를 의미하지만 그가 권리자였던 것처럼 여기서의 그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사람은 아닌 겁니다. 자,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민법은 물건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점유하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그쵸? 그걸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 따져보지 않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다만 부동산인 경우, 이건 이제 예외야. 다만 부동산의 경우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 규정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에서는 이 취득시효가 다르게 평소와 위에 나온 얘기랑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하래요. 자, 민법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인 취득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인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거 요거 주의. 이는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요거 세모 치자.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점과 관련이 된다. 상대적 효력이라는 건 채권으로 법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된다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다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미 이전이 돼버리면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으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제 이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요것만 주의하면은 되겠네요. 그쵸?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두 가지. 취득시효 완성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만약에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된 상황이면은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그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민법의 시효제도 첫 번째 취득시효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종류 소멸시효. 민법이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시효제도인 소멸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너무 지속되며 그 권리를 박탈, 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이거는 뭐 자기에게 원래 권리가 있던 진정한 권리자더라도 그 권리를 뺏기는 셈이니까. 그런데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또 절대적 소멸설과 그리고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고,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에 생기는 이익인 시효이익을 받는 자에게 권리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대요. 즉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고 있다는 거야. 이 시효이익은 지금 여기서 여기가 시효이익을 수식해 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 포함돼서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얘기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대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판례와 지배적 견해는 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절대적인 소멸설이 이제 일반 판례, 지배적인 견해이긴 해요. 한편 이 전자의 경우,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니 주의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시효제도 두 번째인 소멸시효까지 봤고요. 주제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제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쵸? 시효제도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법상 권리의 발생, 소멸이란 법리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 그걸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효제도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근데 주의할 경우 부동산에서의 취득시효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소멸시효에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판례와 지배적인 견해로는 절대적인 소멸설을 둘 수 있다. 근데 이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도 꼭 해보세요. 안녕.